가습기 살균제 수사 5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가습기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기업윤리의 현주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슈되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이 가습기 살균 사건. 지난주였죠? 1차 판결이 나왔죠? 예. 이번 판결은 그 2011년 5월에 네. 이제 이거 갑자기 그 폐지장으로 이제 정체불명의 그 원인으로 결국 사망한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네. 5년 만에 일어난 그 선고된 그 형사 판결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형사 판결이 네. 예, 사실은 그 기업의 윤리성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고 네. 또 이 그릇된 욕망이 많은 희생자도 내고 네. 또 스스로도 무너뜨린 예, 네.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검찰이 전 옥시 대표에게 20년 구형을 내렸는데 이 법원 판결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구형은 20년인데 네. 이제 7년형이 선고됐죠. 네. 그게 이제 법원으로서는 이 살균제의 위험성을 그 기업체가 미리 알지 못했다. 네. 그래서 사기죄가 인정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최고형이 5년이고 네.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최고형이 2년이에요. 네. 근데 사기죄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을 합해서 20년을 구형했는데 네.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되고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표시광고법 위반죄만 인정됐죠. 네. 그러니까 그 두 죄의 최고형을 합한 게 7년이죠. 5년, 2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죄가 된 것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사기죄가 네. 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그 위험성, 그 네. PHMG에 대한 위험성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네.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또 것입니다. 고의성을 인정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네. 것이죠. 자, 그런데 판결을 보면 이 정말 정작 가족을 잃은 이 피해자들은 정말 어이없는 법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렇죠. 자, 이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성경, 크리스찬들의 성경을 보면 어떤 에스더나 네. 또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로 세속적인 사회에서 공직을 행한 사람들인데 네.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공직을 감당했는데 네. 이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네. 어떤 기업을 경영하면서 윤리적 양심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그 윤리가 네. 법보다도 더 포괄 개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준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윤리적인 양심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 네. 2011년에 그 역학환경부 역학조사로 네. 그 이 PHMG라는 물질이 네. 이게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2014년도가 돼서야 비로소 이를 유해 물질로 지정했죠. 네. 근데 이미 이게 지정할 때는 이미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후예요. 아, 후였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진짜 네. 이런 관리 감독을 외면하고 네. 독성 검사 자료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은 네. 이런 관리 태만이 정부에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유해한 그 인체에 유해하다는 역학조사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럼 이제 PHMG를 쓰지 않든지 기업체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역학조사 결과를 돈을 주고 네. 이거를 교수로부터 이 잘못된 그걸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아니라 조작된 역학조사서를 제출한 그 교수도 네. 사실은 비난이 됐고 또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이죠. 네. 자, 그럼 이런 기업의 윤리가 무너지고 어떤 학자적 양심이 무너진 피해는 고스란히 이 시민들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몇몇 탐욕의 결과가 네. 결국 이렇게 큰 재앙을 갖고 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생명과 이윤 추구 중에서 이제 네. 기업의 사실은 최고의 덕목은 그동안 이윤 추구였죠. 그렇죠. 이윤이 있는 곳에 기업 활동이 있고 이윤이 없으면 기업 활동이 없다. 네. 이래서 이윤 개념을 완전히 물질로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윤 개념이라는 건 훨씬 더 포괄 개념인데 네. 그걸 단순하게 수학적인 결국 돈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네. 돈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네.
네. 접수된 것만 5천 네. 건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가습기 살균으로 인한 그 피해자 중에서 접수하지 않은 그런 그렇죠. 피해자들은 네. 훨씬 더 많을 걸로 봅니다.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 많겠죠. 그렇죠. 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그런 입장인데 네. 어떤 국가에서 어떤 이런 제도적인 것, 강력한 조치 이게 뭐 많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도 그 장치는 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아가서 잘못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알려주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해소되겠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네. 그 커피를 어떤 부인이 이제 커피를 받아서 있다가 뚜껑을 여는데 뚜껑이 잘 안 열려지니까 이걸 탁 열다가 이 뜨거운 것 때문에 화상을 입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화상 입었으니까 뭐 본인 잘못도 있으니까 뚜껑 네. 잘 그 치료받고 뭐 몇백만 원이나 뭐 몇십만 원 치료비 주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별로 기업체에서 신경을 안 쓰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뚜껑 잘못 열어서 화상 입은 사람한테 회사 잘못이다. 그래갖고 5억 얼마를 배상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회사에서 놀래가지고 네. 뚜껑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네. 그거를 다시 개선을 했고 네. 그 커버에다가는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굉장히 크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걸 고치게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네. 그러면 이제 없어집니다. 스스로 이런 일들을 안 하게 역학조사할 때 잘못된 거를 조작해서 교수들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지금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됐고 다만 이 옥시 사건이라는 가습기 이 사건 때문에 네네.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안이 발의돼서 네. 지금 이제 심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지 못하도록 네네. 이런 제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환경부도 네. 이거에 관련된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 안전, 예. 어떤 국민의 어떤 그 평화스러운 삶을 예. 보호하는 예.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 중에 하나인데 결국 그것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에도 후에는 굉장한 이익을 남겼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윤리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기업에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뭐 그 제일 큰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세월호 사건이죠. 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 회사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하게.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윤리 경영하면 이제 제일 최소한이 준법 경영입니다. 네. 법을 지키자는 거. 그래서 그런 이제 배 같은 선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이렇게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몸에 익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결국은 그 비상 구명조끼를 했고 다 뭐 가판에 모이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네네. 그 훈련 비용이 이제 조금씩 들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아예 이제 훈련도 안 하고 배도 막 이제 좀 구조도 바꾸고 막 이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그런 훈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아끼다 보니까 더 큰 재난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 기업 경영을 하려면 반드시 준법 경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준법 경영을 하고 회사에서도 준법 감시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그 일도 하고 이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윤리 경영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득이 이윤이 작을 것 같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그런 재난 훈련을 했으면 회사가 망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네. 회사한테 더 큰 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 경영은 준법 외에 네. 더 크게 나가서 자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윤리 경영의 큰 틀의 윤리 경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착한 기업들은 그 물건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더 잘 팔린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 신뢰 경영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신뢰 경영인 셈이죠.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더 잘 그렇죠. 팔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윤리 경영이 이윤 추구와 배치되지 않아요. 이윤 네. 추구하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경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기교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예.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면 아마 더 좋은 이윤이 남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회적 책임이란 이 윤리 경영도 중요하지만 이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보면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사건에서 관리 감독도 참 중요한데요. 현재 기독 환경 단체들이 어떤 이런 그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기독교 시민단체라든지 기독교 네. 환경단체들이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시책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체들은 네.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해서 네.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하고 감시 활동을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이제 뭐 1심 판결이 나와서 이제 항소도 있겠지만 어떤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기업의 양심. 예. 그게 참 경영이 중요한데 이 건강한 어떤 기업 윤리로 좀 향상되어졌으면 그런 바람도 있고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사례들은 많죠. 네. 사실은 이제 윤리경영이란 말이 이윤 추구만 할 때에서는 이윤 추구가 제일 컸지만 네. 이윤 추구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상루가처럼 어느 순간에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윤리경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윤리경영이라는 말은 단순한 네. 준법경영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준법 경영보다 윤리 경영은 더 큰 포괄적 의미예요. 네, 네. 윤리 경영은 결국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믿음, 사랑,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은 뭐 사랑이라 이런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온 율법의 전부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고 여기서 끝이다 이런 말처럼 네. 윤리 경영도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우리만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사랑도 아니고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고 미래 인류에 대한 사랑까지 그렇죠. 이거를 합해서 보는 그래서 환경 문제까지도 윤리 경영이 결국은 같이 함께 포괄해서 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선한 수고가 결국 승리하는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잘 감시하고 관리하고 협조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그 기업,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네.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사실 윤리 제도라고 하는 것 그 본질은 아마 성경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토대가 아마 건강한 기업을 세우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자,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양심으로 건강한 사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